네, 내일 만기일이어서 그런지 오늘 시장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3%까지 낙폭을 키워가는데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 ETF로 좀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하는 잘못된 나온 거죠. 예. 네, 방금 예. 급성장하는 예. ETF 시장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승원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늘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정 앵커가 앞에서 이 미국 경제 성장에 관한 이 혼조세, 네. 전망의 혼조세, 그다음에 방금 원자재 시장 말씀도 나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돼 가다 보니까 이 어떻게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ETF 같은 머니펀드 같은 적금성 또는 저금성 펀드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오늘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ETF가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TF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뭐 ETF 트렌드 자체는 최근에 이제 투자 이제 혁신 테마라고 이제 저희는 보통 네. 지칭하는데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ESG 같은 테마형 ETF 약진이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ETF가 이제 투자자가 원하는 테마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 과거 2년의 성과를 보면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피가 한 2년간 한 63%, 코스닥이 한 70%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장 테마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80%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나스닥100 같은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도 한 9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는 또 이제 각 국가에서의 또 정책적인 측면과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연초에도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사실 가장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것들을 이제 순위를 좀 매겨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차이나 전기차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튬 2차 전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더 이제 집약적으로 나스닥 100보다는 어떤 10개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뭐 미국 테크탑 10,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이게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에는 ETF다 그러면 이제 대표 지수, 뭐 코스피 200,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고요. 미국은 뭐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렇게만 투자했었던 것들이 이런 특정 테마, 특히나 성장하는 테마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탑 10 안에는 예전에 뭐 생각하면 전부 다 이제 대표 지수였는데 지금 이제 인버스 2X 뭐 워낙 많이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테마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선물 거래를 하는 ETF가 좀 있나요? ETF 안에서 이제 선물이라고 그러니까요. 써 있는 것들이 예. 있고요. 뭐 이제 코스피 200만 하더라도 현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선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뭐 많이 원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유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선물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많은 투자분들이 인버스, 곱버스 이런 쪽에 이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장을 보통 베팅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은 코로나 이제 작년 한 3월, 4월 때는 네. 전체 거래량의 90%가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2X 이제 한 방향만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변화가 ETF 투자 트렌드 변화가 있어서 60%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만 조금 걱정인 부분은 이게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투자하신 분 중에 레버리지는 이익을 많이 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인버스 2X는 당시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네. 한 2,000원 수준까지 내려왔기 어이구.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투자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지수 추종 ETF 중에서는 이제 나스닥 100 ETF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나스닥이 네, 맞습니다. 경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률은 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관련 ETF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잔고가 1.7조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2021년에만 한 9,4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나스닥 100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 또한 연초 이후에 한 29%좀 넘어서 3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테마가 혁신 기술이고 뭐 요즘 이제 메타버스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시 회계해서 종목을 바라보게 되면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모든 테마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 같은 것들은 계속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은 사실 1위부터 100위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끊어서 네. 테크탑 10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압축적으로 하는 ETF들 그런 테마형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에서 10까지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1에서 100까지 가는 게 그렇습니다. 나을지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네, 정확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예. 약간 압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종목을 펼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100 ETF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예. 종목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ETF 지수 추종 ETF도 관심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사실 뭐 나스닥 100, S&P 500이 뭐 매일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 서학개미라고 표현을 주셨지만은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 해외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나스닥 100이랑 S&P 500은 맞는 것 같고요. S&P 500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만 하더라도 7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리튬 또는 뭐 친환경 관련된 이런 것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뭐 질문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물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뒤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저점이 뭐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회복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런 기술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네.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뭐 주목을 받고 있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어떤 성장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견해도 예. 나오고 있지만 네, 네. 정시를만 놓고 보면은 뭐 4만을 뚫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한국 ETF 시장보다 저쪽 서학개미들이 하고 있는 서양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내에 투자할 것이냐, 이제 해외에 투자할 그렇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회도 있고라고 생각하는 건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똑같은 나스닥 100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것이 있고 네. 해외에 상장된 것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환율과도 전혀 상관없이 환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똑같은 수익률을 추정하는데 다만 나스닥 100을 똑같이 투자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세제와 비용 측면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비용은 사실 최근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국내 상장된 운용사에서도 뭐 7bp, 10bp 이내, 그러니까 0.1% 이내로 줄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해외 투자하셨을 때는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환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비용은 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제 측면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투자했을 때는 15.4% 배당소득세 지금 표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사실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2% 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국내에 한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시면 네. 거기에 따른 소득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양도소득세는 그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금액과 그리고 어떤 세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국내에 상장된 걸 하셔도 좋고 해외에 상장된 걸 하셔도 좋다. 뭐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중개형 ISA가 이 계좌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 최근에 100만 계좌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형 ISA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측면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증권사에서만 어느 증권사 가셔도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세제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도부터는 아까 제가 뭐 국내와 해외 상장 등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금융소득에 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요. 5천만 네. 원 넘으면 22%, 3억이 넘으면 25%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네. 국내 주식, 국내 뭐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ISA, 그러니까 중개형 ISA로 거래를 하시면 비과세가 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년 2천만 원 한도까지밖에 투자가 안 되시거든요. 최대 1억 원까지밖에 안 되시는데 네.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ETF를 투자하시거나 뭐 펀드를 투자하시거나 이런 모든 투자자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계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취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런 그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예, 예. ISA에 네, 맞습니다. 대한 내용은 요즘 그 정치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개념 네. 이거를 분리할 게 아니라 많은 그 개인 투자가들이 좀 더 재형 저축형으로 예, 예. 투자 삼아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형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오직 그냥 과세만 면세를 해주는 모양이군요. 네,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세제에 대한 변화 속에 과세에 대한 뭐 투자자에 대한 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까지 발표한 사항이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맨 처음에 이제 전기차 테마도 얘기를 해주시고 뭐 지수 추종 관련해서는 나스닥, S&P 이런 ETF 얘기를 해주셨는데 급성장하는 테마 ETF도 궁금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유망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투자 테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 ETF가 주목받는 이유가 말씀드렸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았다라는 것도 있고 반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유는 투자하고 싶은 것에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다소 그러니까 2차 전지구나. 이 리튬이구나. 산업에 대해서. 산업도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것이 각 뭐 글로벌 각 국가마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본인이 선택을 하셨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네. 생각하는 건 2차 전지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가장 유망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ESG 테마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먼저 제가 이렇게 전기차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각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과도 또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각 제조사한테 지시하고 있는 그런 규제 그리고 지금 각 제조사마다 뭐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각 제조사에서 라인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2025년에서 30년에 대부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의 GM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이나에 있는 각각의 기업들, BYD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생각하면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S커브가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만 생각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따가 변곡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메가 트렌드가 돼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게 점점 더 단축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이 어떤 변곡점으로 가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조금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전기차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친환경 ESG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ESG라는 말이 2005년도 때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나왔던 말인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고 뭐 이제 유럽 재정, 미국 재정 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실 좀 뒤로 미루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팬데믹은 환경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미국, 그다음 유럽 할 것 없이 저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네.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계속 펼쳐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이 투자를 하면 개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 ETF 같이 이제 기관을 믿고 투자를 할 때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장이 모든 기관들이 전기차 배터리 그러더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게 그 각형 하나 구하려고 그랬었어요. 좀 달라 그랬더니만 이것도 기업 비밀이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 시장이건 IS 계정이건 개인 투자가가 기관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업종 테마 이걸 따지기 전에 기관과 개인이 서로 딴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 가끔 비쳐서 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ETF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죠? 네. ES 시장도 자금이 지원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사실 10년 전만 했을 때 ETF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해서 지금은 63조 시장에 뭐 500개가 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10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6조 시장에 60개가 상장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장이 한 10배, 9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개인 자분들이 이런 ETF 시장을 통해서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같이 상생해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ETF 시장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아까 뭐 레버리지 말씀도 주셨는데 예, 예. 이런 쪽도 좀 더 관심을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대표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만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뭐 테마형 레버리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혁신 테마가 꼭 좀 장기적인 호흡,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뭐 ISA 같은 세제 혜택 계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희가 월급 자기가 많잖아요. 그런 그럼요. 투자들이 많은데 예. 최근에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도 ETF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장 테마에 좀 투자하신다면 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TF건 IS건 레버리지건 모든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고 어떻게 보면 낙관이냐 비관이냐 결정적인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눈을 서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방향을 네. 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계시니까 네. 기업에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보험사의 계리사분들이 계시듯이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 투자가분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